안녕하세요. 원주초등학교 교사 조윤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패들렛의 다양한 기능을 수업에 활용한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패들렛의 수업 활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패들렛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수업에서의 패들렛의 용도는 어떤지, 또한 패들렛의 주요 특징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패들렛의 7개의 기본 서식인 담벼락, 스트림, 그리드, 쉘프, 지도, 캔버스, 타임라인에 대해서 알아보고 각각의 이러한 서식들이 수업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패들렛을 수업에 적용한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패들렛을 활용하기에 적절한 과목과 주제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패들렛을 활용한 수업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퀴즈로 피드백을 해보겠습니다. 패들렛이란 의견이나 자료를 공유하고 공동 작업을 하는 애플리케이션으로서 온라인에서 실시하는 포스트잇 의견 모으기 활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학생들의 동기유발 활동으로서 학생들의 생각을 알아볼 수 있는 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패들렛의 특징으로는 쉽고 직관적이며 협업과 공유를 통한 소통 기반의 플랫폼입니다. 또한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등 다양한 형식의 콘텐츠를 탑재 또는 링크하여 공유할 수 있습니다. 회원 가입 없이도 URL 주소만으로 들어와 공동작업에 참여하며 게시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QR코드로 스캔을 할 수 있습니다. 패들렛의 기본 서식과 수업 활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패들렛의 기본 서식은 7가지가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담벼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담벼락은 벽돌 형식의 레이아웃으로 컨텐츠를 담습니다. 기능은 게시물을 횡렬로 자유롭게 배치합니다. 수업에서는 학생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써서 게시하거나 동기 유발을 하거나 복습 활동에 사용할 때 좋습니다. 두 번째, 스트림입니다. 스트림은 컨텐츠를 읽기 쉬운 하향식 피드 형태로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배치합니다. 기능은 게시물을 위에서 아래로 하나씩 배치합니다. 수업에서는 담벼락, 그리드와 같이 학생들의 생각을 공유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그리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드는 컨텐츠를 박스에 줄지어 배치합니다. 그리드의 기능으로는 게시물을 4개의 종렬의 횡렬로 배치합니다. 수업 활용에서는
벽과 비슷한 기능이나 게시물의 순서를 유지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넷째, 셀프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셀프는 일련의 컬럼으로 컨텐츠를 쌓아 배치합니다. 셀프의 기능은 게시물을 컬럼별로 종렬로 쌓아 올려서 배치합니다. 수업에서는 개별 또는 모둠별 과제물을 게시하여 공유하고 카테고리별로 자료를 정리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지도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지도에서는 지도상의 지점에 콘텐츠를 추가합니다. 기능으로는 지도상의 위치에 게시물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수업 활용면에서는 지도를 이용하여 콘텐츠를 만들거나 지도 위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캔버스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캔버스에서는 콘텐츠를 마음대로 그룹화하거나 연결할 수 있습니다. 캔버스의 기능으로는 게시물을 화살표로 서로 연결합니다. 수업 활용면에서는 마인드맵이나 개념도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타임라인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타임라인에서는 가로선을 따라 내용을 배치하도록 합니다. 타임라인의 기능은 시간 순서에 따라 게시물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수업 활용면에서는 연대순, 시간순으로 게시물을 배치하여 작업계획, 사건 순서 등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패들렛을 활용한 수업 사례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우선 패들렛을 활용한 수업의 장점은 모둠 활동에서 공동으로 제작한 내용을 서로 공유하고 자신의 모둠에서 제작한 것을 친구들에게 보여주며 또한 다른 모둠에서 제작한 것을 보고 서로 배우는 협력 학습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다음은 온라인 수업에서 학생이 참여함으로써 학습에 흥미를 갖게 되고 공유하며 서로 배우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서로의 생각, 자료, 오디오, 영상 등을 함께 공유할 수 있으며 컨텐츠에 대하여 코멘트를 할 수 있습니다. 패들렛을 적용하기에 좋은 과목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언어, 사회, 미술, 역사, 과학, 토의토론, 지리 또는 책을 읽고 주인공과 인터뷰하기, 과제 포트폴리오, 책 또는 기사를 읽고 느낀 점 쓰기, 내가 가고 싶은 나라 조사하기, 짧은 글짓기 수업 등입니다. 실제 수업에서는 주로 담벼락, 그리드, 셀프 등이 가장 많이 활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패들렛을 적용한 수업 사례를 보겠습니다. 과목은
국어이며 적용된 패들렛은 타임라인과 그리드입니다. 단원은 5단원 내가 만든 이야기입니다. 주제는 이야기를 읽고 이어질 내용을 상상해서 써보기입니다. 이 수업의 목적은 학생들이 이야기의 흐름을 파악해 이야기 흐름에 맞게 이어질 내용을 상상해서 써보는 것입니다. 처음에 학생들은 제시된 몇 장의 그림을 보고 그림의 순서를 정해서 이야기를 꾸며 써보게 합니다. 다음은 교수학습 단계에서 도입 부분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전시학습 상기와 동기유발 단계에서는 대중적인 전래 동화를 들려주고 이야기의 흐름을 알아맞히는 놀이를 합니다. 학생들은 이 놀이를 통해 이야기의 흐름과 구조를 알게 됩니다. 본시 학습에 있어서 간단히 안내하겠습니다. 3가지 활동이 있습니다. 첫 번째 활동에서는 초록고양이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둘째 활동에서는 초록고양이의 나머지 이야기를 완성합니다. 이때 패들렛의 타임라인과 담벼락을 사용합니다. 세 번째 활동에서는 완성된 이야기를 바탕으로 초록고양이 이야기를 연습해서 역할극을 수행합니다.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활동 1에서는 초록고양이 이야기를 소개하고 학생들은 등장인물에 대해서 함께 알아봅니다. 또한 이 이야기의 전반적인 사건을 조식하도록 합니다. 활동 2에서는 초록고양이 이야기의 나머지 부분을 완성합니다. 우선 등장인물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패들렛 타임라인 서식을 이용하여 정리합니다. 그 다음 이야기 흐름에 맞게 다음 이야기를 만들어 봅니다. 이 부분은 개인 활동으로 패들렛의 그리드를 활용하여 활동을 합니다. 활동을 모두 마친 모둠에서는 학생들의 이야기를 서로 공유하고 협업을 통하여 알아봅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부분을 정리하고 완성합니다. 패들렛을 하면서 학생들은 의견을 공유하고 공유된 의견을 수정 보완합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협업과 소통을 하며 문제를 함께 해결합니다. 패들렛을 활용하여 수업하는 장면입니다. 개별 활동, 모둠 학습, 전체 학습 등 수업 주제 또는 학습 단계에 맞게 패들렛 서식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모둠 활동이 끝나면 학생들은 다른 모둠의 결과물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코멘트를 해주거나 칭찬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학생들은 동료평가, 상호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새들이 날아왔다. 새들이 많이 와서 새들이 많이 와서 같이 시술을 갔다. 새들이 날아와서 남자아이가 야, 날아가서겠지. 예진아.
내가 알려줬어. 날아가서 남자아이가 시소에서 떨어졌다. 야, 근데 뭔가 어색하지 않아? 떨어졌다. 고양이가 남자아이를 놀렸다. 그래서 그 앞에 몰두를 하는 거 어때? 6번 단번에. 그래도 떨어졌다. 근데 웃긴 쪽으로 했어. 이 상태 하면 웃기게 하면 좋거든. 내 이름도 쓸게. 이런 습관 만들까 알아서 해. 어디 사람이랄까 새라고 할까? 연채야, 이거 자리 좀 바꿔줘. 네. 알았어. 아니 그리고 야 근데 타임라인과 그리드를 활용한 결과물입니다. 개인 활동, 모둠 활동, 전체 활동이 빨리 공유되어 시간이 절약되고 학생들은 매우 흥미로워합니다. 모두가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활동 3에서는 초록고양이 이야기를 발표하는 단계입니다. 각각 역할을 정하고 연습을 한 후에 학생들은 역할극을 하게 됩니다. 수업 마지막 부분에서는 팅커벨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팅커벨은 카훗과 비슷한 프로그램입니다. 먼저 학생들은 스마트폰을 켜고 교사는 학생들에게 URL 주소를 배부합니다. 그럼 학생들은 팅커벨에 있는 핀 번호를 받고 입장을 합니다. 입장한 후에 문제를 풀게 됩니다. 이 풀이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은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게 됩니다. 패들렛을 활용한 수업을 하면서 유의해야 할 점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모든 학생들이 패들렛에 1개 이상의 게시글을 쓰도록 지도합니다. 학생들이 친구들이 패들렛에 쓴 내용을 토대로 협업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또한 패들렛은 익명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익명성을 악용하여 수업과 관련이 없는 무분별한 언어 사용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지도를 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퀴즈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패들렛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서식은 무엇일까요? 1번 타임라인, 맵, 2번 벽, 셀프, 3번 맵, 스트림, 4번 캔버스, 타임라인. 정답은 2번입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패들렛 서식은 담벼락과 셀프, 그리고 그리드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패들렛에서 토론, 토의 학습을 위해 가장 좋은 서식은 무엇일까요? 1번 맵, 2번 타임라인, 3번 캔버스, 4번 그리드. 네, 정답은 캔버스입니다.
토론 수업과 토의 수업에 있어서 캔버스가 가장 유용합니다. 이상으로 패들렛을 활용한 수업 사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젠보드를 활용한 수업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